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부동산 놀보입니다. 자, 6월 들어서 시장의 움직임이 좀 더 빨라지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공식과도 같은데 이 재건축 시장이 움직이게 되면 다음 신축 시장 상위 입지 가격 움직임이 있죠. 지금 현재 타이밍상을 보게 되면 돌멩이가 던져졌고 물결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식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심에 이제 반포 아파트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위로 올라온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포 자이를 비롯한 이 네임밸류가 있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이제는 이 신축이 아님에도 평당 1억에 근접한 거래 금액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 이후에 벌어질 상황은 제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도 정확히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이 하나의 파동이, 하나의 웨이브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에너지의 기류는 결국 한 8월 정도에 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서울의 전역으로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 대응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 준비를 했는데, 자, 일단은 이 12억을 키워드로 오늘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과 수도권에 해당하는 말이고요. 이제는 못난이 아파트, 여러분들이 무시했던 아파트들도 결국 이 12억까지는 쾌속 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콘텐츠 주제로 잡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하단에 멤버십 가입 누르시게 되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멤버십 강의도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더불어서 하단 첫 번째 댓글 누르시면 블로그로 이동하고요. 이웃 신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대선이 코앞으로 또 다가왔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은 금방금방 가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임박한 시기에 수많이 나오는 이 정책들이 있죠. 이 정책들을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전에도 정책을 피한 사각지대, 비규제 지역에 많은 자본이 몰리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들의 방향도 상당히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변경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이 분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 좀 유의미한 것이 이제 재산세 완화 부분은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비과세 기준도 좀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이 원래는 9억이죠. 근데 이게 기준 자체가 너무 오래된 기준이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맞는 이 기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이것은 큰 문제 없이 이 도입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자, 이게 9억에서 12억으로 변경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마냥 좋기만 할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좋은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 무주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제 이 구간 자체가 매매가에 이 반영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이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변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수도권 내 비과세가 가능한 단지가 크게 늘어나겠죠. 서울에도 크게 늘어날 겁니다. 지금 애매한 지역구들은 지금 거의 이제 10억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실거래는 안 찍혀 있고 호가가 뭐 11억, 12억 구간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내에서도 이런 비과세 가능 단지가 아주 크게 늘어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세금 자체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갈아타기 하거나 일시적 2주택 활용하시는 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 비과세 구간을 철저하게 활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구간이 이제 12억으로 상향된다. 그러면 비과세 구간까지는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운용을 하는 거죠. 최대한 꽉 채워서 갈아타고 싶어도 계산해보면 실익이 크지 않다면 비과세 구간을 좀 더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매도 수요보다는 이 매수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비과세 구간을 활용하려는 매도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해당 구간 내에 있는 이 주택 물량들은 거래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그냥 말만 들었을 때는 당연히 바꿔야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무주택이신 분, 이제 시장에 진입하는 분, 그 구간 내에서 갈아타려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소식만은 아니라는 점 보시면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게 뭐냐면 요즘에 최근 트렌드를 보면 물론 이제 고가 아파트, 중가 아파트, 저가 아파트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분위를 보자면 이 고가 중가 아파트들은 지금 갈아타는 수요자들의 이 한정된 수요로 움직이는 반면에 이런 저가 아파트는 투자 수요까지 가세해서 움직이는 양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많은 자본이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들어가는 그 완화책 좀 보시게 되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이 대출 규제 완화, 물론 이 금액대가 뭐 정해져 있긴 합니다. 뭐 빌려주는 돈이 많진 않죠. 그렇지만 이 빌려주는 양이 적더라도 저가 아파트에 대한 구매력을, 무주택 실수요자가 실제로 살 수 있게 뭐 1억이든 더 보태주는 효과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또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밀어져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 완화로 저가 아파트의 가격 밀어올림 현상은 올 하반기에 이뤄질 본격적인 국면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구매력 상승은 결국 수도권과 서울의 저가 아파트의 수요 증가, 구매력 상승을 얘기하면서 올 하반기도 저가 아파트의 상승을 또 바라보시면 좀 유의미한 이 방향의 움직임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전세가 2차 랠리가 하반기 본격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전세가는 매매가에 영향을 아주 크게 미치는 이 요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죠. 자, 지난 4년간 서울의 전세값은 무려 44%가 상승했습니다. 임차 시장이 44% 상승했다는 것은 엄청난 상승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런 와중에 거주지 밀림 현상도 너무 심화됐죠. 그러면서 뭐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구축 아파트까지 상승 온기를 더불어준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전세가 상승이. 자, 실제로 이제 임대입법이 도입되고 8월 이후에 월세 반전세 비중이 급등합니다. 자, 임대입법은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상승에 불을 지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세제 강화로 인해서 재산세나 뭐 종부세 때문에 월세 반전세 비중이 또 급등하다 보니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순수한 전세 물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70%가 넘던 이 순수 전세 비중이 불과 1년 만에 66%로 감소했습니다. 지금 8월 이후니까 뭐 10개월로 계산해야겠죠. 10개월 만에 66%, 10% 정도가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의 평균 전세가가 6억이 넘습니다. 6억이 넘습니다. 서민이 정말 살기 힘든 임차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임대입법 계약 갱신 청구권이 전체 계약에 해당되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작년이 1차 랠리였고 이번에 2차 랠리가 본격화될 건데, 지금 문제가 단지 내 이중 가격이 다수에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쓴 계약 금액과 신계약, 새로 계약을 맺은 것과의 그 전세가가 정말 크게 차이가 난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된다? 결국 위로 상향 수렴이 된다. 물량이 지금 공급 물량이 계속 폭탄으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결국에는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향 수렴, 갱신 계약이 신계약에 맞춰지는 그런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이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 자진 말소, 요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죠. 폐지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그동안 이 5% 상한의 룰을 지켜오던 물량도 결국에는 또 상향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가는 전체적으로 위로 향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가의 상승은 결국 갭 상승, 매매가 상승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테이퍼링 언급이 되고 있고 금리 인상 언급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그거로 폭락한다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요인 빼고도 이 공급과 수요 불균형이 워낙 지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면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결국 전세가 급등이 매매가까지 또 추가로 올 하반기 상승시키겠구나, 이 정도로 판단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의 트렌드는요, 투자 자본 키워드는 저가입니다. 저가. 지금 풍선 효과가 정책이 나올 때마다 풀어져 왔었죠. 최근에 이 풍선 효과는 1억입니다. 1억.
소자본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 아파트도 웬만큼은 가격대가 위로 올라갔고, 전세, 갭을 활용해도 투자 자금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뭐, 3, 4억 가지고 서울에 들어간다?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소액으로 걸쳐서 여러 개 투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사도 보면은 부산에 뭐 바다를 볼 수 있는데도 공시가 1억 이하의 아파트 지금 싹쓸이 되는 현상과, 그리고 이제 서울 주변에서도 이제 뭐 인천 경기권에 보면 1억이 공시가 1억이 안 되는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거주가 몰려있는 벨트라인이 있는데, 또 호재는 또 있는 지역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멤버십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공시가 1억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심이 크게 바뀌는 지역들을 제가 언급을 드린 바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올해가 지나면 공시가 1억은 넘어가겠죠. 근데 벌써부터 이런 지역들의 이 수요들이 굉장히 많다. 투자 자본들과 실수요자가 같이 혼합돼 움직이기 때문에 해당 단지들이 공시가를 넘어가는 올해 내년에는 이 수요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라는 판단이 됩니다. 뭐 자본으로 딴 데 할 게 없거든요.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는 아직도 준비를 못 하신 분들, 대응할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무엇보다 이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연령대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자녀분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봐왔지만 마음에 드는 부동산은 없고 금액은 없고 이런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자, 아직은 늦지 않았다고 좀 판단됩니다. 예, 이 최근 흐름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상당 부분의 내가 들어간 투자금에 비례한 정도의 자본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 투자 자본의 흐름상 가장 큰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는 건 올해 내년은 뭐니 해도 저가 부동산입니다. 저가 부동산에 계속적으로 자본들이 몰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고 여러분들 포커스를 잡자면 뭐 1억에서 2억 정도로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수도권의 아파트 내지 부동산 많다라고 보여지고, 최근에는 그런 부동산도 있잖아요. 계약금을 최소화해서 뭐 10%로 끌고 갈 수 있는, 잔금때까지 끌고 가면서 나중에 엑시트하는 그럴 만한 이 부동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동산을 노리시면서 접근하는 방법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최근 투자 자본이 흐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수요가 늘어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내년에 수요가 늘어날 곳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자, 여기에 중요한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은 이 금융규제 완화, 이번에 10%포인트 완화되는, 그래서 수도권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액대가 맞는, 그리고 제가 비과세 구간이 늘어난다고 말했잖아요. 여기에 또 포커스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동산, 그리고 또 사각지대라고 함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돈을 좀 많이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이 전세 가율이 높은 지역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오피스텔과 같은 특수한 부동산 종목, 이런 종목들을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이 단기간 소자본으로 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전략적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요, 이번에 또 여러 정책의 방향들 나오면서 이 비과세 구간이 또 10여까지 아무래도 통과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바뀌게 되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마냥 좋아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을 함께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고요. 제 채널에 상단부 보시면 이렇게 누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누르시면 블로그로 바로 이동하고, 댓글 첫 번째 댓글에 제가 고정으로 남기고 있죠. 누르시면 블로그에 제 영상 외에도 다른 내용들, 또 여러분들 볼 수 있는 정보들 남기고 있으니까 많이 이웃 신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전용 강의 40여 개 정도 있습니다. 최근 영상도 뭐 지역에 관련된 얘기니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